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료 전문가는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지나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거나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를 갖는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갖는 공포가 만일 지나치다면 그 이유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는 지나친 공포감, 그 이유는 단순히 SNS상에 퍼져 있는 괴담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정부의 태도, 그리고 일단 일이 터지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정부의 일처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불신감을 갖게 되고 그 불신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치사율 40%라는 외국의 데이터는 우리의 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대입하는데, 반면에 지역사회 감염 문제나 3차 감염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 그건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때그때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것도 공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보는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더욱더 큰 공포감을 갖게 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의 근원은 단순히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위기 대응에서 보여준 무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헤드라인 짚어볼까요? 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친박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를요,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당청 갈등이 본격적인 계파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호 의원은 청와대가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 세척의 인수평가 과정에서 이 잠수함의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인 연료 전지가 100번 넘게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런 결함을 숨기고 잠수함 세척을 일정대로 인도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그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 씨를 구속하고요.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 방위사업 비리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전교조 소식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전교조는 이 법의 노조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법의 노조 처분의 근거 조항이었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죠.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메르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또 메르스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 가운데 추가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검사에서 의료인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돼서 이 전체 환자 수가 35명으로 늘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32번 50대 남성과 33번 40대 남성 환자는요, 지난달 15일에 첫 번째 감염자가 있었던 비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병문안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명은 의료진이었고, 또 다른 환자는 모 의료기관에서 그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감염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어제와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기존 확진자로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네요.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역사회 감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데이터는 외국 데이터 그대로 갖다 쓰고 어떤 거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때그때 다른 논리를 하니까 사실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군다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말 예. 그대로 아전인수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처 방식도 지금 정부마다 달라요. 정부 부처마다 달라요. 그렇죠. 예? 뭐 청와대와 국회가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행정부 내에서 딴소리하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교육부가 3일이었습니다. 어제였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교육과 보건당국이 협의해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런 결정이 소위 말하는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휴교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의 교육감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휴교나 휴업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수능의 모의 평가 연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신중히 생각해야 될 일이다.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이 관리대책본부가 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 밝히면서 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참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과잉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복지부 관계자들도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충분히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고 맞지 않고 의학적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는 방역은 왜 뚫렸으며 예? 지금은 이잡듯이 이제 개미에서 이루 갔어요. 그러나요? 장관의 얘기가 이잡듯이 이 철저히 뒤져가지고 이 감염을 막겠다는 건데 저는 제발 네. 좀 그런 좀 비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런 비유하면 국민들의 기대 수치에 비례해서 불만과 실망도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로 이제 그런 반증인지 지금 휴업에 들어간 학교 유치원이요 전국적으로 230곳이라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의학적으로 잴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아유, 이 메르스 때문에 이런데 또 국회법 아직 끝날 수가 없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또 국회와 이 정부 간에 그 좀 마찰이 있었는데 의견상에 최근에 국회 사무처가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국회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이 법무법인이 그 검토한 그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국회 수정과 변경 요구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이에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한마디로 그 장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등의 표현이 아니라 수정 요구받은 사항의 처리다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재량을 허용했다 이런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또 다른 의견도 존재는 합니다. 그렇죠. 네. 박찬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강제력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제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확실한 건 국민들은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그들만의 싸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네. 처리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 지금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아닙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그렇죠. 아직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한마디로 이틀 전에는 이제 친박 의원들이 나섰고요. 어저께는 또 비박 중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유승민 구하기에 나섰는데요. 이재호 의원은 어제 열린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메르스 해결은 뒷전이고 당청 간 내분만 일으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병국 의원도 국가 역량을 다 모아도 부족한 시점에 당청 갈등은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며칠 동안 유승민 원내대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전날 이 당청 협의에 대해서 회의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표현을 또 쓰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끼어있는 형국의 김무성 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만나서 상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의견이 좀 다르다고 청와대가 회의 안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자, 지금 7시 27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휴교한 학교가 좀 있어서 그런지 교통이 널널한 것 같은데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좀 교통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교통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사고 소식도 좀 들리는데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로 돌발 상황이 엿보입니다. 먼저 일산 들어가는 길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밀리고요.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대 구리 쪽으로도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사고가 나서 뒤쪽으로 양화대교 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사고 여파로 밀리는데요. 목동교와 성산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막히고 있고요. 끝으로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와 노원교 사이 고장차가 발생해서 뒤쪽으로 녹천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제가 올 때만 그랬군요. 지금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빨리 출발하시죠.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가 지금 휴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휴업과 휴교는 좀 다르죠. 휴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휴업은 선생님들은 나오시고 학생들만 나오지 않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곳에서는 메르스를 어떤 식으로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학교뿐만은 아니죠. 군부대도 역시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오산 공군기지 간부 한 분이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의심 판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사, A 원사로 알려진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여기 또 100여 명의 우리 장병들이 문병을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A 원사라는 그 간부 한 분과 또 병원에 문병을 갔던 100여 명의 장병도 지금 격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군부대는 그리고 군 당국은 나름대로의 고육지책, 정말 어려운 대책들을 생각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연결해서 국방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얘기 들으셨죠?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원사가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요. 지금은 이제 그 확진되진 않았고요. 예, 의심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를 추가로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그걸 이제 확인해서 확진되면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근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했고, 예. 관련된 사람들 당연히 그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조치일까요? 가령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확진되기 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니요. 물론 확진이 안 되면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확진이 되기 전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 놔야지 확산이 방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의심 환자를 만난 사람이나 예. 또는 그 만나고 난 사람이 또 누구를 또 추가로 또 만났는지 이런 과정 1차, 2차까지 다 그 관계를 다 확인해서 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는 필요한 그 현역 장병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격리를 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원사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은 영우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간부들은 당연히 영에 거주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문제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원사께서 이제 입원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이제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문병 같은 100여 명의 장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100여 명은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일본론에 나온 거 저도 봤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숫자는 몇 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너무 많다. 관련된 사람들은 다 격리한다 이렇게 아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그렇게 이제 관련된 장병들이 100명이 아니더라도 10명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예?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장병들은 내무반 요새 내무반이 아니라 생활관이라고 그러든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무반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못할 수가 없죠. 이미 관련되면 이미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 아니 격리 이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 받기 이전에 의심 환자가 나오기 이전까지 내무반 내에서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병장들은 어떡합니까? 장병들은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저는 우리 김민석 대변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충분히 압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언론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 전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 YTN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근데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예, 뭐 그렇다는 거는 생각이 드는 게 예비군 지금 전화만 해도 연기해 준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선 외부에서 군 내부로 이 메르스가 들어오는 게 그걸 차단하는 게 예방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만나는 곳이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중동 지역에 다녀왔거나 예. 또는 어떤 그런 병원에 치료하는 병원을 다녀왔거나 또 스스로도 메르스 환자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가 증상도 있으니까. 요즘 감기 들려도 다 자기가 메르스인 줄 알고 의심한대요. 열이 나든지 뭐 이러면 그 우리 군 부대나 또는 병무청에 전화만 해도 과거에는 이렇게 서식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전화만 해도 일단은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간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검사도 하고 또 나머지 한두 가지 더 체크를 해서 의심이 되면 곧바로 귀양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입영도 지금 연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입영도 지금 이제 일일이 다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이 되면은 곧바로 귀가 조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병무청에서 이제 이후 조치는 처리하기 때문에 연기 기간이 얼마다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군대 들어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되게 군의관 판단에 따라서 1, 2개월 정도 연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출 외박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죠? 지금 당분간은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 재량에 의해서 장병들의 휴가, 외출 외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가족들에게다 안내해주고 그렇게 자제를 하고 게다가 또 부모님들 면회 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 인근 부대에 있는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지금 장병들 각 중소대별로 SNS를 다 운영하고 있고 그걸 장병 부모님들하고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당분간 면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겠죠. 39분에 회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그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택시가 메르스 발생 지역으로 이 얘기가 돌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시를 상대로 정보 공개와 특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죠. 윤현수 메르스 평택시민 비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윤현수라고 합니다. 지금 평택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시민들께서 그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일종의 공포감 이런 것들에 젖어 계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이나 또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의 그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보건당국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로 아는데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제 병에 그 걸렸을 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조금 저희들이 너무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이것이 하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시에다 촉구도 하고 그럴 겸해서 어제 그제 6월 2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병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알리고 그다음에 어딜 가면은 뭘 낳겠다든가 또는 이게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정보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가 알 수 있는 대로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어제는 또 저희들이 그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라는 그 시민대책기구를 좀 저희들이 임의를 구성해서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평택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나요 지금? 그러시죠.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뭐 시내에 나가면 거의 차들이나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이제 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시키고 그런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또 서울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 강의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도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예. 근데요, 지금 사실 그 상황이나 뭐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뭐 손 잘 씻어라 뭐 이 정도거든요. 기침하면 마스크 써라 이 정도인데 아마 방역 당국 자체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평택에서 이렇게 그 움직임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여기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뭐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평택뿐만은 아닐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도 사실은 그 지역을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병 지역이나 발병 병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명 발병을 해서 2명 치료를 받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 병원에서 언제 치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그래서 언제 회복이 돼서 퇴원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한답니다. 물론 이제 공개할 처음에는 병원이나 또는 시민들이 어떤 그 불안감이나 충격을 받겠지만은 저렇게 그 시나 또는 질병 당국이 정말 신경을 써서 저렇게 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무슨 뭐 저희 요새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SNS 괴담이니 뭐 루머니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고 정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걸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신뢰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됐다 H병원에서 S병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도대체 어느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다 보면 아는 사람이 어느 병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병원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정부나 질병 당국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못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병은 이제 어떤 치료약이나 또는 치료법이나 또는 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을 잘 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 질병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시민의 협조를 구할 건 구해야 전염병은 이게 빨리 이게 진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정부의 말도 이제 나중에 안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무정부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지도 몰라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정말로 힘든 거는 뭐 이니셜을 붙여서
이렇게 약식으로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개라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정부가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이 발병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둥, 낙타 우유를 먹지 말라는 둥, 예. 그러니까 네. 인터넷상에서 뭐 나는 오늘 아침에 그 낙타로 출근하지는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평택의 모 여객의 버스 기사분들을 상대로 메르스 검진을 실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좀 이전에 이 버스 회사의 전무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뭐 위험이 없다고 또 얘기했다가 나중에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결국은 의심을 키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평택 지역, 말씀하세요. 사실은 거기가 시내버스 운수회사고 여기는 서울하고 조금 틀려서 시내버스 그 교통회전율이 높죠. 여기는 지하철망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관리자분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걸리시기 전에 잠복기나 또는 이 걸리기 직전에 이제 확진 받은 게 23일 오후라고 그러는데 오전에도 그분이 와서 근무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그 방역 당국과 그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들, 관리직 직원들과 또 그분들 그 병이 걸렸다 그래서 멋모르고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문병 가고 뭐 이랬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그 기사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잠복기나 내가 걸려서 시민들에게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옮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고 시민들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사나 시청에서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받아주질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감추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이런 거를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시키니까 이제 기사님들은 어떨 수 없이 운수 노동자들은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하루라도 또 안 나오면은 하루 이상의 저기를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2교대로 24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같이 하는 운수노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나 시 당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질병 당국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운수 당국으로부터 질병 당국으로부터 체열 정도를 해서 검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체온 정도 재는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님들 그것만 해도 그래도 마음이 놓였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간단하게요. 제가 좀 여쭤볼게. 지금 학교 유치원 휴교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평택 지역이요. 저희가 유치원은 정확히 학교는요? 학교는 9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어제 결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역 조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팀이 내려와서 한 게 아니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아마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평택 시민 비상대책협의회 윤현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적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계올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